오늘은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하지만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면역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배우셨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암과 자가 면역 질환이 왜 생기는지, 우리 몸이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그냥 옆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자, 먼저 우리 몸속 면역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따뜻하게 복습해 볼게요. 우리 몸 안에는 정말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마치 우리 동네를 지키는 파출소 경찰관들처럼 매일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순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세포는 대식세포예요. 한자로는 크게 먹는 세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마크로파지라고도 한답니다. 이 대식세포는 우리 몸에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걸 꿀꺽 잡아 먹어버려요. 마치 동네 어귀를 지키는 든든한 경비원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대식세포가 하는 일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나쁜 균을 잡아먹고 나서 그 정보를 다른 면역 세포들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한답니다. 이런 놈이 침입했으니 다들 조심해 하고 소리치는 것처럼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은 다른 면역 세포들이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세포가 있어요. 비세포는 뼛속, 즉 골수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세포인데요. 이 비세포가 하는 특별한 일이 있어요. 바로 항체라는 무기를 만들어서 발사하는 거예요. 항체는 쉽게 말해서 나쁜 바이러스나 균을 향해 딱 달라붙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무기예요. 마치 범인을 잡을 때 쓰는 수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세포가 항체를 발사하면 그 항체가 나쁜 균에 딱 달라붙어서 다른 면역 세포들이 와서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세포 덕분에 우리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랍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T세포를 알아볼게요. T세포도 처음에는 골수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비세포와는 다르게 T세포는 태어나자마자 가슴 쪽에 있는 흉선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아요. 흉선은 가슴샘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린 시절에 특히 활발하게 일하는 기관이에요. 이 흉선에서 T세포들이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T세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헬퍼 T세포인데 헬퍼라는 말처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다른 면역 세포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죠. 마치 군대에서 부대원들을 이끄는 지휘관 같은 존재예요. 다른 하나는 킬러 T세포예요. 이름부터 뭔가 강렬하죠? 킬러 T세포는 나쁜 세포를 직접 찾아가서 공격하는 역할을 해요. 나쁜 균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처럼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세포를 발견하면 직접 달려가서 제거해버리는 아주 용감한 세포예요. 마치 영화에서 보는 강인한 액션 배우처럼 직접 나서서 싸우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몸에는 대식세포, 비세포, 헬퍼 T세포, 킬러 T세포 이렇게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팀을 이루어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세포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 우리 몸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T세포들이 흉선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3%의 T세포들은 교육을 받고 나왔지만 나쁜 균만 공격해야 하는데 우리 몸의 멀쩡한 세포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불량 세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마치 경찰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불량 경찰관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요. 이런 불량 T세포들이 아무 통제 없이 돌아다니면 우리 몸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영리하게도 이런 불량 세포들을 통제하는 감찰반을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감찰반의 이름이 바로 조절 T세포예요. 억제 T세포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서프레서 T세포라고도 해요. 이 조절 T세포는 T세포들이 너무 날뛰지 않도록 항상 옆에서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한답니다. 정말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조절 T세포가 제동을 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CTLA4라는 특별한 물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과도하게 흥분한 T세포에게 이제 그만 싸워, 공격을 멈춰
하고 신호를 보내서 공격을 멈추게 해요. 마치 싸움을 말리는 사람처럼 야야야 그만해 하면서 제지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사이토카인은 마치 아기에게 부르는 자장가 같은 역할을 해요.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려고 할 때 조절 T세포가 이 사이토카인을 내보내서 쉬어 이제 괜찮아 하고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 T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적당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소중한 세포예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다가왔어요. 면역이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킬러 T세포, 헬퍼 T세포 같은 공격적인 면역 세포들과 조절 T세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두 가지 아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암이에요. 암이 생기는 것과 면역의 균형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조절 T세포가 너무 강해지면, 즉 감찰반이 너무 강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래 킬러 T세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 몸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아주 소수의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이에요.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아주 가끔 실수가 일어나거든요. 그 실수로 인해서 약간 이상한 세포, 즉 암세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킬러 T세포가 이 암세포를 바로바로 발견하고 제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절 T세포가 너무 강해지면 문제가 생겨요. 킬러 T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고 저놈을 공격해야겠다 하고 달려가려는데 조절 T세포가 옆에서 아니야, 그거 우리 편이야, 건드리지 마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암세포가 마치 스파이처럼 우리 편인 척 위장을 하는데 조절 T세포가 그걸 믿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결과로 킬러 T세포가 암세포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고 암세포가 점점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암면역 치료라는 게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조절 T세포가 킬러 T세포를 막지 못하도록, 즉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킬러 T세포가 암세포를 잘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법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번에는 반대로 조절 T세포가 너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찰반이 힘이 없어지면 킬러 T세포들이 통제를 받지 않고 너무 날뛰게 돼요. 킬러 T세포들이 힘이 넘쳐서 이것저것 다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쁜 균이나 암세포만 공격하면 되는데 우리 몸의 멀쩡하고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공격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이런 상태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자가면역 질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관절 쪽 세포를 공격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고, 피부세포를 공격하면 건선이나 루푸스 같은 병이 생겨요. 또 장을 공격하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고, 갑상선을 공격하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병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병들이 다 조절 T세포가 너무 약해져서 킬러 T세포가 날뛰는 것과 관련이 있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 왜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의 경찰관들이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을 못하고 다 잡아가는 상황이 된 거라고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면역 반응을 조금 억제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킬러 T세포들이 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면역이 너무 강해도 문제고 너무 약해도 문제예요. 암이 생기는 것도 결국 면역의 균형이 깨진 것이고, 자가면역 질환도 면역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단지 방향이 서로 반대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균형이 깨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흉선이 점점 작아지고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T세포 교육이 예전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면역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 영양 불균형 등이 면역의 균형을 흔들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왜 중요한지 이제 좀 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매일 우리 몸속에서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면역세포들이 아주 열심히 발견하고 제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산책하는 동안에도 이 면역세포들은 쉬지 않고 순찰을 돌면서 이상한 세포들을 찾아내고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세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이 친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자고,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 방법이에요. 이런 생활 습관이 면역세포들이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암도 예방하고 자가면역 질환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랍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세포들이 점점 지쳐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생활 습관이 중요해진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시고 과일이랑 채소 골고루 드시고 밤에 푹 주무시는 게 사실은 어르신들의 면역세포들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몸에는 대식세포, B세포, 헬퍼 T세포, 킬러 T세포라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서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면역세포들이 너무 날뛰지 않도록 조절 T세포, 즉 감찰반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답니다. 이 균형이 조절 T세포 쪽으로 너무 기울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해서 암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킬러 T세포 쪽으로 너무 기울면 내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정말 중요하고 그 균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이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려운 내용인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정교한지 오늘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게 지내세요.